안녕하세요. 기영 FMB 임직원 여러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KFN 굿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산업의 주요 동향, 그리고 또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핵심만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랫폼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하던데, 특히 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이걸 별도 법으로 옮겨 다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반발 이런 걸 좀 의식하면서도 소상공인 보호는 또 추진하려는 뭐랄까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아, 양쪽을 다 고려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칫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 민족 같은 국내 플랫폼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차별 논란이 계속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정책 변화를 계속 좀 주시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과의 관계나 시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지켜봐야 할 부분이군요. 다음은 기술 혁신 소식인데요. 요즘 외식업계 디지털 전환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AI나 로봇 도입 사례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네, 확실히 그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테크 스타트업 중에 프로브랜드라는 곳은 AI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분말 조리 키트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외식 자동화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요. 오, 자동화 플랫폼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부산 호텔에 아예 로봇 기반의 무인 카페로 열기도 했죠. 로봇 카페까지 나왔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외식업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인건비 부담. 이걸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도 있겠네요. 물론이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 분석가나 자동화 제조 설계자 같이 기존에는 없던 어떤 고부가 가치 직무가 새로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 소규모 외식 업체들도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좀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술 도입과 함께 메뉴 전략도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한 가지 메뉴만 고집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요. 멀티 카테고리 전략이 확산된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서 예를 들어 맘스터치 같은 경우 피자 매출이 전체의 20%까지 성장했고요. 피자가 20%나요? 네. 그리고 BHC도 보면은 떡볶이나 타코야끼 같은 사이드 메뉴 매출 비중이 10%에 달한다고 해요. 이지아 커피도 구운 주먹밥이나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걸로 메뉴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정말 다양해지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나 경쟁 심화 속에서 어떻게든 객단가를 높이고 또 고객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찌 보면 필연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고객 편의성이라 함은 그러니까 한 매장에서 그냥 식사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간식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멀티 카테고리 전략이 이제 새로운 기준,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외식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금융 부담이 클 텐데요. 정부 지원책 소식도 있었죠? 네, 다행히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금융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오, 인센티브요?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아, 7년 분할 상환의 금리 감면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죠. 특히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나 대출 횟수 확대 같은 추가 혜택도 있어서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게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과도 연계될 수 있고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자, 이번에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좀 볼까요? 과일 소비 패턴이 재미있게 바뀌고 있다고요? 맞아요. 올여름 과일 소비 트렌드를 보면 덜 사고 자주 먹는, 그러니까 소량, 편의 중심 소비가 아주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소량 편요? 네. 예를 들어서 수박처럼 큰 과일 구매 예상 비율은 줄고 대신 방울토마토는 소폭 늘었고요. 특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조각 과일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1인 가구 영향이 크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과일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고물가나 1인 가구 증가, 또 간편식 선호 현상 같은 것들이 과일 시장을 넘어서 외식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국은 소량 포장 메뉴라든지 좀 더 개인화된 선택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런 변화에 맞춰서 메뉴 구성이나 판매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메뉴 개발이나 포장 방식에도 참고할 만한 변화네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마케팅 사례 하나 짚어보죠. KBO,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랑 뷰티 브랜드 메디힐이 협업을 했다고요.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네, 정말 의외죠. 야구랑 뷰티라니. 콜라보 에디션도 내고 팝업 스토어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어땠나요? 꽤 좋았던 걸로 압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분야 간의 협업이 요즘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아, 이종 산업 간의 콜라보. 네, 외식업계 역시 뭐 스포츠 팀이라든지 인기 캐릭터 아니면 다른 산업 브랜드 이런 것들과 협업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체험형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체험형 마케팅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신선한 경험을 주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외식 산업의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규제 환경부터 기술, 메뉴, 금융 지원, 소비자 트렌드, 마케팅까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이런 다양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트렌드와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